저 출석한 검사님들 성함 말씀해 주시죠. 예, 조재철, 구승기, 박대한 검사 출석했습니다. 예, 그리고 피고인들 먼저 조지호 피고인 오늘 불출석하시고, 김봉식 피고인 예 출석하셨고, 그다음에 윤승영 피고인 불출석하시고, 목현태 피고인 출석하셨고요. 김봉식 피고인 변호인 중부로에서 예 최 변호사님, 그다음에 목현태 피고인 오늘은 장성준 변호사님 아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로고스에서 황재현 변호사님 오늘 출석하신 거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김봉식 피고인, 목현태 피고인에 대해서만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 먼저 증인 신문 바로 하려고 하는데 뭐 쌍방 뭐 특별히 말씀하실 거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주환 씨 앞으로 나와 주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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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거를 뭐 이건 번의해서 동의하는 걸 저희들이 뭐 이거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이분들까지 굳이 저희들이 뭐 신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예. 황충현, 송성현 증거 동의하도록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요거 번호만 좀 하나. 번호는 예. 증거 번호를 아예 기재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증인 앞으로 나와 계시죠. 2025 고압 잠깐만 자리에 앉으십시오. 증인께서. 예.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예. 네, 2025 고압 51 248 248 병합 조지호, 김봉식, 윤석열, 목현대 추가. 예. 증거 번호 잠깐만요. 추가 기록에 266번입니다. 266번 예, 황충현, 송성현 같이 두 명이 같은 조세. 하는 거. 예. 네, 하나로 266번 동의하면 됐나요? 구승기 검사님 잘 아시죠? 예, 또 있나요? 그 동의를 하셨어도 이제 목현태 피고인께서는 이제 반드시 문건 보장해 달라고 했던 부분들이라서 간략하게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예. 아니 일단 번호는 혹시 더 있나 해서 266 말고 더 있나? 일단 조서는 그거 하나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추가할 거 있으면은 반드시 미리 지적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저 미리 동의 여부 하게. 일단은 저 김봉식 피고인 측 260 추가 기록 266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번의해서 오늘 진술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주환 씨, 저 10시까지 오시라고 했는데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까 저희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그랬던 거니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녹음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따 말씀하실 때 반드시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 처벌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혹시 지금 이주환 씨 피의자로 입건돼 있나요? 아닙니다. 예. 선서하고 증언하시는데 만약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증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잠깐 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지환.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예, 신문상 변호사님들 다 받아보셨죠? 예, 어느 검사님이 하시겠어요? 예, 구승희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비서관님, 예. 오늘은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 예. 증인이라고 칭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네. 먼저 추가 증거 기록 순번 134번 13707조 기하 증인에 대한 검사 작성 참고인 진술 조서 사본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그 증인이 2025년 4월 25일 날 검찰청에 나오셔서 조사 받으신 기억 나신가요? 예, 기억납니다. 네. 이 조사를 받으시고 증인이 진술한 대로 작성된 것을 확인한 후에 서명 날인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135번 13738조 기하 자필 그림 두부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이고요. 다음 두 번째 장이고요. 증인이 위 검찰 참고인 조사 시 스스로 그려서 제출한 그림 두 장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증인이 제출한 각종 자료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247번 17648조 기하 이지환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 사진 경찰청 112 접수 한부를 제시하겠습니다. 위 검찰 참고인 조사 시 증인의 휴대폰 화면을 촬영하는 데 동의하여 임의로 촬영한 후 제출한 사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248번 17649조 기하 이지환이 발송한 메일 한부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2025년 5월 7일경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보낸 이메일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245번 17627쪽 수사 보고서 참고인 이지환이 제출한 이메일 참고 자료 첨부 중 3쪽 상단 사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위 이메일에 123 비상계엄 국회 상황 압축 파일 1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위 압축 파일을 해제한 결과 총 38개, 그러니까 동영상 파일 10개, 사진 파일 28개 파일이 압축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현재 추가 증거 기록 순번 249번 17650쪽 CD에 저장되어 있는데 증인은 누구로부터 이 파일들 받아서 제출하게 된 겁니까? 예, 저희 의장실에 같이 근무하는 비서관들이 수집한 내용을 보내드렸고 해당 파일에 그 수집한 사람들의 이름도 아마 폴더별로나 이렇게 병기해서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위 파일들을 원 소유자들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하는 과정에서 편집하거나 수정한 것이 있었나요? 제목만 좀 이렇게 설명식으로 한 거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건드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245 17627이라 돼 있는데 250번 17651쪽입니다. 수정하고 수사 보고서 참고인 이지환이 제출한 USB 참고 자료 검토 중 이쪽 가운데 사진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2025년 5월 13일 날 USB에 국회의장실 소속 비서관 7명이 123 비상계엄 당시 피해 상황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저장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확인 결과 8개 폴더에 총 174개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현재 추가 증거 기록 순번 251번 제17667쪽 USB에 저장되어 있는데 증인은 누구로부터 위 파일들을 받아서 제출하게 된 것인가요? 예,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분들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위 파일들을 원 소유자들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하는 과정에서 편집하거나 수정한 것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순번 9번하고 10번 질문은 목현태 피고인께서는 다 동의한 자료이기는 한데 혹시 김봉식 피고인 변호인께서도 동의해 주시면은 별도로 재생 없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과 피고인 목현태 사이의 전화 통화들입니다. 예, 동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9번, 10번까지 동의하고 1번서부터 지금 10번까지 내용들 모두 증거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만 확인하면 그 5번에 수사보고 245번 자체, 그 다음에 7번에 그 250번 수사보고 자체, 수사보고서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목현대 피고인 쪽은 어차피 다 동의하신 걸로 보이고 그 김봉식 피고인 쪽은 어떠세요? 수사보고서 자체는 부동의하시는 취지 그대로 유지하시나요? 네. 예, 그럼 이 부분은 기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는데 245번 수사보고 자체는 기각하고 250번 수사보고 자체는 기각합니다. 요거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들, 그 내용들 포함해서 뭐 조서, 그림, 뭐 내용들은 모두 다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재판장 계속하시죠. 좀 첨언하면은 아까 예. 5번하고 7번은 예. 사실은 수사 보고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순번 249번 이제 이지환 씨가 그 아까 말했던 의장실에서부터 취합해서 파일을 저장해서 제출한 CD하고 예, 구검사님. 그래서 249번, 251번은 다 채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수사 보고 그 자체. 그러니까 245번, 250번 그 수사 보고서 자체는 기각한다. 그 알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다 채택. 예. 그런 취지 말씀이에요. 네, 계속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본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그 증인과 국회 사무처 지휘 및 국회 피해 내역 제출 관련입니다. 국회의장 우원식은 2024년 6월 5일 국회의장으로 취임한 것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증인은 2024년 6월 5일경부터 국회 별정집 2급 공무원으로서 국회의장의 정무조정 비서관을 맡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국회의장 산하 조직은 국회의장 아래 비서실장이 있고 그 아래 정무수석, 정책수석, 공보수석, 메시지수석이 있으며 증인은 정무수석 아래 정무조정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고 정무수석실 직원들은 26에서 27명 정도인 것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목현태를 언제 처음 알게 되셨나요? 예, 의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목현태 총경님께서 국회 경비대장이시기 때문에 인사를 와서 저도 인사를 나눈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취임 초기입니다.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실로 국회 경비대 내 간부들이 새로 부임해 오거나 승진자가 생길 때 찾아와서 인사를 해서 그래서 증인은 다른 간부들도 몇몇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예, 뭐 얼굴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은 목현태 총경님이고요. 나머지 간부님들은 직제상의 이름이나 이런 거 직위는 알고 있는데 얼굴은 뭐 가물가물한 분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15번 피고인 목현태의 전화통화 녹취록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회 출입이 차단되었을 때 피고인 목현태가 성명을 특정해서 국회 출입을 허용했던 국회의원 보좌관 혹은 비서관은 증인 한 명으로 확인이 되는데 증인이 알기로 증인 외에 국회 출입 차단 기간 동안 출입문을 통해 국회 안으로 들어온 국회의원 보좌관 혹은 비서관이 더 있나요? 예, 차단 기간 동안. 예,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없습니다. 당시 피고인 목현태가 증인만 특정하여 국회 출입을 허용해 주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아무래도 총경님께서 평상시에 제가 의장님 비서관이고 우원식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업무 협조관계나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혼란한 상황에서도 고려를 해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련하여 국회 직원들도 피해자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당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뭐 국회의장께서도 원래 보통 평상시에 국회 산문으로 출입을 하시는데 도착하셨을 때 국회 경찰 기동대 차량에 막혀서 출입을 하실 수가 없어서 국회의장마저도 담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오셨고 당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려고 했을 때도 중요하게 국회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도 출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담을 넘으신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조직이 의사국과 그 다음에 본회의를 중계하기 위한 방송국 공무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당시에 다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출입이 막혀서. 그래서 그분들도 국회 입법부 공무원으로서 본인들의 직무에 직을 다하는 데 있어서 출입이 제한되면서 본인의 직을 수행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도 이제 피해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심의 의결권을 침해당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증인은 그들을 보좌하는 보좌관이나 비서진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상황 관련입니다. 18번 증인은 언제 어떤 경위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 집에서 있다가 당시에 이제 소위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 방이나 카톡 방에 여러 가지 뭐 소식들이 전해지는 소위 뭐 찌라시라기도 하고 이런 것들 방들에 많이 저희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 있는데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채널 A인가를 통해서 예산 관련 긴급 담화를 한다라는 그런 소위 찌라시가 한 10시경 좀 안 돼서 돌았고 저도 그것을 본 다음에 이제 무슨 발표를 하시려고 하나 보다 해서 방송을 직접 보고 있다가 방송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모습을 직접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해 보면은 12월 3일 날 22시 그러니까 10시 이전부터 소위 찌라시 형식으로 뭔가 대통령이 어떤 내용이 됐든지 간에 TV를 통해서 어떤 담화를 발표할 것인가라는 얘기가 돌았었나 보네요. 예, 제가 받은 것은 예산 관련 긴급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이렇게 밭글 같은 그런 것들이 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술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에 2024년 12월 2일경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과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결위에서 정부 예산안 중 4조 원 가량을 삭감한 예산안을 처리한 상태여서 국회의장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계시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담화를 하길래 예산안 통과를 위한 여야 협의를 제안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 경호대장 김성록, 운전 수행비서관 김복식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당시 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선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니 그러니까 제가 뭐 태어나고 나서 비상계엄을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라서 기억을 못하지만 아무래도 군인들 계엄군을 통해서 모든 것이 통제된다라는 상식적인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정치인들이 체포되거나 구금됐던 사례들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의장님의 안위가 좀 걱정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통령과 다르게 국회의장의 경호관들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소속돼 있는 경호관으로 경찰관들이 파견되어 있는 것이어서 혹시나 그 의장님께서 경호관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혹시 위해를 당하시진 않을까 제가 보자 하는 입장에서 걱정이 돼서 의장님 안위가 걱정돼서 제일 먼저 가깝게 있을 만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증인은 이후 정무수석 곽형과 통화해서 어떤 대화를 나눴나요? 우선은 좀 큰일이 발생한 것 같다. 근데 의장님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곽현 정무수석도 의장님하고 지금 당장 연락이 안 돼서 좀 둘 다 발을 동동 굴렀던 것 같고요. 그래서 빨리 의장님이 어디 계신지 좀 소재를 파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동시에 당시 의장 비서실 직원들이 한 50여 명 좀 넘는데 단체 텔레그램방을 빨리 만들어서 빨리 국회로 다 소집을 시키고 그다음에 연락할 수 있는 분들한테 좀 연락을 해서 상황 파악을 좀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저도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집에서 출발할 준비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의장경호대 경호팀장 전승훈과 통화해서 어떤 대화를 나눴나요? 예, 우선은 국회 경호대장 밑에 경호팀장, 예, 경감인 경호대장 밑에 경위인 경호팀장이 있는데 대장하고 통화가 안 되다 보니까 전승훈 경위에게 전화를 해서 우선 의장님 안위를 먼저 물어봤고 다행히 그 경호팀장이 의장님이 경호대장과 함께 국회로 가고 있다라고 알려줘서 근데 저도 이제 평상시에 제가 잘 믿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혹시나 이제 경찰관들이시니까 혹시 상부나 아니면 어떤 계엄의 지시에 따라서 의장님한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으니까 전승훈 경위에게 경찰이시기 전에 의장님 경호관이니까 의장님을 꼭 잘 부탁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승훈 경위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24번 질문하겠습니다. 추가 기록 순번 668번 23801쪽 CD 중 목현대 휴대폰 폴더의 파일명 박주연 총경 서울경비과장 간부 44기 01로 끝나는 파일 한번 재생하겠습니다. 보세요. 예, 선배님. 지금 어디에 지금 제가 지금 부대로 복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원 다 그 사고 시켜가지고 예. 모든 문을 다 지켜요. 그 국회 그 모든 문을.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라는 말입니까? 그 나가는 사람은 나가도록 하고 예. 들어온 사람들을 완전 차단하세요. 지금 용네트를 배열을 했으니까 예. 국회 경비하고 같이 수비하면서 예, 그 예. 나가는 사람 나가도록 하고 들어온 사람은 못 들어오게 완전히 금다. 그 국회의원도 누구도 네, 누구도 예, 누구도 지금 예. 의장님은 지금 잠시 들어오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지침 받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의장님 입장도요? 잠깐 좀 기다려 보세요. 일단 그 뭐 산업까지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언은 마찬가지인데 의장님이 예. 지금 한 5분 후에 종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금단하고 있어요. 금단하고. 에다가 다 출근하라고 얘기를 해놨거든. 여보세요. 지침 받고 말씀드릴게요. 지침 받고. 예. 들으셨나요? 예. 서울청 경비과장 박주연은 2024년 12월 3일 22시 55분경 피고인 목현태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 목현태가 국회의장의 경우 5분 정도 뒤에 국회로 온다고 하는데 출입을 허용해야 되는지 묻자 일단 금단하고 있어요. 금단이 이제 차단이라는 말의 음어입니다. 금단하고 있어요라고 지시를 하는데 증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네, 저희 이 통화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 통화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이제 예. 서울청에서는 예. 국회의장에 대해서 네. 출입을 차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뭐 저는 그 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668번 23801쪽 CD 중 목현태 휴대폰 폴더의 파일명 오신택 경감 부분 뒤로 40으로 끝나는 파일 한번 재생하겠습니다. 네, 경기장입니다. 예. 일단 의장님이 지금 도착했나 어떻게 됐나? 의장님이 아직 왔어요, 의장? 아직 안 왔죠? 의장님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의장님이 들어오시더라도 예. 일단은 금단을 하라는 이야기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침을 받고 예. 입장시키라는 말씀이거든. 예. 그래, 양해를 지금 밖에서 지금 다 맡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예. 일단 지침을 준다 그러니까 그 의장님도 잠시 좀 대기를 시켜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예. 일단 그다음에, 근무자 그다음에 예. 우리 국회 경비대 전원 소집시켜 그냥. 예, 알겠습니다. 전원 소집시키겠습니다. 이후 피고인 목현태는 2024년 12월 3일 22시 58분경 국회 경비대 경비계장 오신택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장이 국회에 도착하더라도 일단 금단, 차단을 하고 대기를 시키라는 지시를 하는데 증인은 이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아니, 몰랐습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668번 23801쪽 CD에 저장된 이지환 보좌관 관련 51로 끝나는 파일 한번 재생하겠습니다. 예, 보좌관님. 예. 네네네. 그 국회 진입을 지금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지침이 아니고 저희 국회는 의장님 관할인 지역인데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헌법상 국회의원들이 모여야 계엄 해제권을 본회의 열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거를 막으시는 행위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실 거예요. 제가 예. 저로서는 지금 어떻게 답변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총장님 이렇게 하시죠. 우선은 네. 뭐 국회의원들 막으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네네. 우선은 우선은 의장님께서 지금 저하고 수석님하고 몇 분을 지금 찾으시니까 네네. 우선은 제가 정문에 가서 전화를 드릴 테니까 네네. 저희 의장실에 의장님 그 직속하는 수석들하고 몇 분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선은. 예, 일단 예. 제가 지침을 좀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좀 지침을 받겠습니다. 제 입장을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예.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사람을 차단하는 차단하라고. 이게 뭐 그런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네네. 이게 저희 의장님하고 이런 분들 다 못 들어가게 하시면 네네. 나중에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네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충분히 네네. 그 경찰 공무원으로서 이해했고요. 제가 네네. 근처에 가서 네네. 다시 한번 전화 올리겠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06분경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를 걸어 1분 43초 동안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목현태가 국회 1차 봉쇄에 관하여 상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막고 있다고 하자 증인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의원이 출입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인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증인은 당시 피고인 목현태에게 비상계엄 해제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것을 언급해 주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평상시에 그 절차를 숙지를 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뭐 의장님도 여러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때 여름경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비상계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 의장님이나 저는 뭐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사무총장님이 워낙 꼼꼼하신 분이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혹시 모르니까 절차나 아니면 그 과정들은 좀 알아는 두자 그렇게 회의 때 얘기가 나와서 아주 간단하게 그런 해제 의결 절차하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의 간단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증인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내용을 보면 저는 원래부터 비상계엄 해제 의결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실 2024년 여름경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비상계엄 발동 요건과 해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참고자료 페이퍼를 만들어
국회의장님께 보고를 드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목현태에게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증인의 진술 중에 그 비상계엄 발동 요건과 해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참고 자료를 누가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월요일은 의장님께서 기관장 회의를 하시고요. 금요일은 사무총장, 그다음에 비서실장, 그다음에 수석들 저까지 해서 그 별정직들, 그러니까 정무직들 별도 보고를 합니다. 그때 다양한 뭐 보고를 드리는데 그때쯤 한번 저희가 대략의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렸던 걸 기억하는데 아마 그때 그 여름경인 같은 김민석 총리, 그러니까 당신 의원께서 뭐 그런 얘기를 좀 하셨었습니다. 언론이나 아니면 상임위장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슈가 좀 됐었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드릴 때는 저희가 다양한 그런 뭐 정무적인 것들을 다 보고 드리기 때문에 그때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를 드렸던 건데 날짜는 기억은 안 납니다. 예. 그때 그런 발언이 있고 그 이후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8번 한편 증인이 피고인 목현태에게 국회의장실 소속 수석과 증인은 국회 출입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우선은 저도 이제 이 녹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들어보니까 제 평상시 말투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아마 목현태 총경님한테 좀 협조를 구하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뉘앙스나. 근데 우선은 저희는 들어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몰랐고 그다음에 뭐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담을 넘어가서 들어가고 있다는 건 몰랐기 때문에 우선은 목현태 총경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선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조금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목현태는 그 부분을 제가 좀 지침을 받겠습니다라고 답하는데 증인은 이후 피고인 목현태가 상부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은 것인지 알고 있나요? 어떤 지침을 받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668번 23801쪽 CD에 저장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16으로 끝나는 파일 한번 재생하겠습니다. 예, 사무총장님. 회장님. 예.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저도 이제 연락을 받고 지금 국회로 지금 출근하고 있는 사안인데 현재 지침은 현재 안에 있는 사람은 나갈 수 있도록 하되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차단하라라는 지침이 일단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 의원님들도 막는 거예요? 일단은 현재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딸치 마십시오. 국회를 보호해야 되는데 일단 저도 들어가서 좀 그 상황을 판단하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아니 누가 명령을 내린 겁니까? 일단 지휘계통을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네. 지휘계통이 서울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예. 국회에 들어오는 의원님들을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잘 이해합니다. 일단 제가 들어가서 정확하게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몇 시에 들어오십니까? 지금 거의 도착 직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저도 막을 겁니까? 일단 제가 좀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무총장으로서 네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끊습니다. 네. 증인이 피고인 목현태에게 위와 같이 전화를 한 직후에 국회 사무총장 김민기도 24년 12월 3일 23시 15분경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를 걸어 1분 46초 동안 통화를 하면서 국회 경비대의 국회 출입 차단 조치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는 내용도 확인되는데 증인은 김민기 총장이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를 한 경위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혹시 있나요? 예, 김민기 총장님이 사후에 목현태 그러니까 그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목현태 총경님하고 통화를 해서 나무랬다라는
라는 이야기를 저희 회의 자리에서 하신 적은 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의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2024년 12월 3일 23시 23분경 포고령을 발령하였는데 증인은 당시 이 사건 포고령이 어떤 이유로 발령되었다고 생각했나요? 우선은 포고령 내용은 이제 발표된 다음에 각종 매체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전달되는 내용으로 봤고요.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정당 활동이나 정치 활동 일체를 금한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렇게 집회를 한다던가 아니면 국회로 모이는 행위를 차단하려고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668번 23801쪽 CD에 저장된 이지환으로 시작된 파일 10으로 끝나는 파일 한번 재생하겠습니다. 예, 보좌관님. 예. 정신 없으시죠? 예. 저기 의장님 찾으셔가지고 이제 국회 거의 도착했는데 혹시 지금 못 들어가나요? 지금 그 지킴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았다가 또 들어가게 했다가 다시 또 지금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막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 혹시 총장님 지금 어느 쪽 계세요? 저는 그냥 총장님. 국회 경비대 안에서 지금 상황실에 지휘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총장님 저 뭐 다른 데는 필요 없는데 우선 저는 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어느 쪽으로 가 있으라고 하면은 여기 예. 우리 경비대 들어오는 쪽문 있죠? 예, 그 수소 충전소 옆에. 수소 충전소에서 조금 더 우측으로 들어오면 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서 전화를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전화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피고인 목현태의 통화 내역을 보면 2024년 12월 3일 23시 47분경 증인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1분 1초 동안 통화를 하는데 당시 증인은 어디서 위와 같은 전화 통화를 했던 것이에요? 아마 차량 아닙니다. 제 처가 운전을 해서 제가 강북권에 살고 있는데 서강대교 쪽으로 건너오거나 이렇게 하면서 아마 전화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위 통화에서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 경비대 상황실에서 국회 2차 봉쇄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증인이 국회 안쪽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사정을 하자 피고인 목현태가 경정문 쪽으로 오라고 하는데 이후 증인은 어디로 이동하셨나요? 예, 우선은 제가 국회 앞에가 워낙 혼란스럽게 차량이 꽉 막혀 있는 상태여서 차량으로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서강대교 남단 쪽인가 거기서 내려서 걷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를 정면에서 봤을 때 동쪽 끝 그리고 경비대는 서쪽 끝에 있는데 그쪽으로 좀 걸어갔고요. 걸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못 들어가시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을 목격을 했고 뭐 얘기를 나누기도 했고 그러고서 이제 경정문까지 걸어갔습니다. 예.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당시 증인께서 경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과정에서 국회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의원의 보좌관들을 봤다고 해서 얘기도 나누고 했다는 건데 증인은 지금 목현태 대장님하고 따로 친분이 있어서 지금 그쪽으로 오면은 가능성이 있다, 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들은 상황이잖아요. 그 얘기를 좀 다른 의원이나 보좌관들한테 해주지는 못했어요. 그런 경향은 없었습니다. 일단 증인은 의장의 보좌관으로서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뿐이었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목현태 총경님한테 좀 협조를 구해서 우선 의장님은 들어가신 상황은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뭐 목현태 총경님한테 좀 부탁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증인이 이제 목현태 총경한테 부탁을 해서 들어가는 김에 다른 의원이나 보좌관들도 같이 이렇게 쓱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증인만 특정해서 들여보내줄 수 있다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셨나요? 네, 실제 들어가는 과정도 그랬습니다. 증인은 당시 국회 담장을 월담해볼 생각은 하지 못했나요? 그거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에 띄었을 때 이미 경찰 기동대복을 입은 경찰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그런 엄두는 못 냈고 혹시나 이제 그렇게 경찰하고 혹시 실랑이가 붙거나 제지를 당하면 혹시 뭐 상황은 모르지만 체포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의장님 비서관이기도 하고 어쨌든 의장님께서 이 관할을 관장하시는 분이니까 그 총경님한테 잘 얘기를 해서 안전하게 빨리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증인은 평소 국회에서 일해온 사람으로서 국회 담장 월담을 하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그런 일을 쉽게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요? 평상시 당연히 뭐 월담을 하는 건 불법 행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도 저희 뭐 경비대나 이렇게 다 경비대가 경비를 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월담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증인이 경정문 앞으로 갔을 때 그 주변 상황이 어땠나요? 경정문 쪽에도 이미 항의를 하거나 넘으려고 어쨌든 그쪽에 들어가려고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 경정문 앞쪽을 막고 있는 경찰관들하고도 실랑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보면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아서 질서가 더욱 유지가 됐나요? 아니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됐나요? 혼란이 가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직장이고 그다음에 당시 비상한 상황에서 의장님께서 이제 하여튼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국회의원들도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막으니까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 앞 인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앞에 몰려든 차량 때문에도 차량이 꽉 막혀 있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찰관들께서 못 들어가게 막고 거기서 항의하고 인도에 사람은 넘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예. 추가 증거 기록 순번 668번 23801쪽 CD에 저장된 이주안으로 시작하고 19로 끝나는 파일 한번 재생하겠습니다. 예, 보좌관님. 저기 도착하셨습니까? 예, 여기 그 수소충전소 옆에 우리 경비대 앞에 있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 예. 제가 우리 그 계장한테 예. 보좌관님 저기 찾아서 문을 열어드려야겠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여기 문 앞에 있거든요, 지금요. 문 앞에 그러면 예. 저기 우리 직원이 물으면 제가 이지현입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제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피고인 목현태의 통화 내용을 보면 2024년 12월 4일 00시 3분경 증인이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를 걸어 30초 동안 통화하고 피고인 목현태가 증인에게 경정문 쪽에서 국회 경비대 직원에게 제가 이지환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는데 이후 증인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앞에 있던 어떤 경찰관께서 안에서 문을 열어줘서 제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는데 추가 증거 기록 순번 135번 13738쪽 자필 그림 첫 번째 장입니다. 증인이 검찰 참고인 조사 시 경정문을 출입하는 상황에 관하여 그림을 그린 후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경정문은 차도문과 회전문이 있는데 그 앞에는 기동대 대원들이 줄지어 서 있으면서 경계를 섰고 세모 표시를 한 부분들입니다. 기동대 대원들 앞에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국회 사무처 직원 등 인파가 국회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항의하고 있었으며 동그라미 된 표시들입니다. 제가 위 인파를 비집고 회전문 앞까지 가서 의장실 이지환 비서관입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회전문 안에 국회 경비대로 보이는 대원 3-4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모 표시입니다. 저를 보고 저 사람 열어줘 라고 해서 안쪽에서 버튼을 눌러 회전문이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전문을 통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뒤쪽에서 다른 보좌관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라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국회경비대 경무계장 송민주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목현태가 증인을 경정문을 통해 들여보내주라고 하여 경정문 쪽으로 갔으나 증인이 스스로 경정문 밖에서 출입증을 찍고 스스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경정문 회전문 앞에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경정문 회전문 앞에는 또 철문이 하나 더 있다면서요. 예, 뭐 그런 거 아마 철문으로 닫아놨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다른 국회경비대 대원들이 증언을 하시던데 일단 그 철문을 열어줘야 안으로 들어와서 회전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당시에 철문을 열어줬던 사람이 누구로 기억하세요? 누군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고 하여튼 그렇게 삐집고 열어줘서 제가 이렇게 저만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누군가 일단 안쪽에서 철문을 열어줬다는 건가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 다음 철문을 통과한 다음에 41번 증인은 철문을 지나 회전문을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한 것인지 다시 한번 진술해 보시겠어요? 그때 회전문도 제가 찍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열어줘서 들어간 데든 밀고선 들어갔던 것까지만 기억이 나거든요. 예. 제가 검사님 질문이니까 제가 찍고 들어갔냐를 여쭤봤는데 제가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잘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취지는 전반적으로 국회 경비대에서 경정문을 수비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일단 철문 앞까지는
기동대가 이제 사람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있었던 거고 네. 철문은 경비대가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 네. 들어온 사람들이 일단은 이제 다른 사람은 없는 구조니까 네. 출입증을 찍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네. 근데 다만 증인께서는 수사 과정에서는 안쪽에서 누군가 회전문을 버튼을 눌러서 돌려줘서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정확한 사실관계가 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제가 뭐 그쪽을 자주 출입했던 건 아니어서 기억은 안 나는데 철문을 조금 빼꼼 열어주고 들어가서 회전문이 있었나 하여튼 그래서 그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저만 보내줬다라는 건 명백하고요. 그 출입 절차가 철문을 지나서 회전문을 제 스스로 찍었느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증인은 이제 회전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출입증을 찍었는지 아니면 안쪽에서 누가 버튼을 눌러줬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기억이 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 출입 그러니까 어쨌든 그곳에 출입 통제가 있었던 거는 명확한 거고요. 예. 그리고 저만 들여보내준 것도 맞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증인은 경정문을 통해 국회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 누군가와 대화를 좀 나눴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아마 송민주인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분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우선은 본청 쪽으로 저희 이제 소위 그 돔이 있는 저희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뭐 제가 얼굴은 잘 평상시 안면은 없었던 분인데 누가 와서 저한테 비서관님 뭐 저기 본청 쪽에 군인들이 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증인 조재철 검사가 질문해. 증인 좀 전에 군인들이 본청 앞에 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본청이라는 것이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그 인근을 얘기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승희 검사가 질문하겠습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668번 23801쪽 CD에 저장된 송민주로 시작하고 36으로 끝나는 파일 한번 재생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이지한 부장은 지금 들어보냈고요. 근데 이지한 부장은 얘기했는데 지금 저희 국회 운동장 쪽에 소방서 쪽에서 추정되는 그 헬기에서 넷편 타고 지금 군인들이 내렸답니다. 그래서 본관 진입한다고 합니다. 본관 진입한다고? 그 군인들이요? 군인들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지금 비행 헬기가 계속 뜨고 있는데 그쪽으로서 지금 내렸다고 합니다. 이지한 부장은 말입니다.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2024년 11월 4일 00시 05분경 송민주가 피고인 목현택에게 전화를 걸어 33초 동안 통화한 내용인데 위 내용을 들어보면 송민주가 증인을 국회 내로 들여보냈다고 하면서 증인으로부터 국회 운동장 쪽에 수방사로 추정되는 헬기에서 군인들이 레페를 타고 내려 본관으로 진입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당시 증인이 송민주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해주었던 것인가요? 어쨌든 군인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송민주 씨는 모르겠는데 나눴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송민주 씨는 검찰 참고인 조사 시에 증인과 특별한 얘기를 나눈 것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증인께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증인이 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송민주로부터 국회 본관 쪽으로 그러니까 군인들이 본관 앞에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차후에 이 녹음 파일이 확인이 돼서 녹음 파일 내용을 확인해 보니 오히려 송민주는 당시에 저한테 증인이 특히나 특정 계엄군의 명칭인 수방사 계엄군까지 언급을 하면서 레페를 타고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본관으로 진입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고 목현태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대화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서 증인한테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워낙 경험 없이 들어와서 아마 검사님께 진술조서 할 때도 그 분하고 군인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그분한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그분한테 군인에 대한 정보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 군인과 관련된 얘기를 했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분한테 들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추가적인 이야기를 한 것인지 먼저 얘기를 하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인지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증인의 기억에 증인이 송민주에게 위 계엄군들을 수방사 소속이라고 표현했나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당시에 저희가 여러 루트로
군인들이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저희가 업무상 뭐 이런 걸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저희가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고선 업무를 하기 때문에 뭐 수방사에서 헬기가 뜬다라는 그런 뭐 소문, 그 다음에 뭐 과천 정보사에서 장갑차가 오고 있다는 소문,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루트로 막 얘기를 듣고 있었던 상황이긴 해서 그런 이야기 중에 뭐 얘기를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실제로 국회 내로 진입한 군인은 특전사 소속의 707 특임단이잖아요. 네, 나중에 그리고 그렇게 확인됐죠. 수방사 소속의 군인들은 헬기를 타고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증인은 어떤 경위로 수방사 계엄군이라고 표현을 한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뭐 수방사라고 표현을 한 게 맞나요? 수방사나 어떤 뭐 그렇게 군대의 어떤 명칭을 사용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서울청 무전망 내용을 보면 자꾸 서울청에서 수방사 군인들 오면 들여보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수방사라는 표현을 서울청 무전을 들은 송민주가 먼저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증인이 수방사 군인에 대한 어떤 내용을 듣고 얘기를 한 건지 그 선후 관계를 물어보기 위해서 대화를 그 부분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 분과 얘기를 나눈 것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특정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수방사라는 용어를 특정해서 말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그러면 송민주가 수방사라는 말을 꺼냈던 것은 기억나세요? 아닙니다. 그분과 군인이라고 칭했던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이제 증인의 증언과 송민주의 증언이 약간 다른 부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말했던 회전문을 누가 찍고 들어온 것인지, 그다음에 군인과 관련된 얘기를 누가 먼저 한 것인지인데 일단은 증인은 오늘 증언하기로는 안에 있는 철문을 열어준 거는 안쪽에서 누군가가 열어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회전문은 본인이 찍고 들어왔는지 아니면 안쪽에서 버튼을 눌러줬는지는 모르겠고 안에 들어와서 군인 관련된 내용을 송민주가 한 것은 맞는데 수방사라는 용어를 증인이 꺼낸 것인지 아니면 송민주가 꺼낸 것인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증인은 국회로 들어오기 전 누구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전해 들었나요? 아까 그 뭐 여러 가지 군인 얘기라든지. 뭐 저희 비서관들이 여기저기에다 전화를 돌리기도 하고 하면서 아마 뭐 군 쪽 관계자들하고도 통화한 비서관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근데 어쨌든 당시에 체계상 그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보고를 저한테 집중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비서관들한테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증인은 경정문을 통과한 이후 국회 경비대가 국회의원의 경우 경정문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나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증인은 국회 출입 차단 기간 동안 국회 경비대가 안면이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직원들을 경정문을 통해 들여보내 주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나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668번 2380 1쪽 CD에 저장된 김민기로 시작하고 50으로 끝나는 파일 한번 재생하겠습니다. 예, 사무총장님. 대장님. 네네. 고생 많습니다. 아이고, 예. 지금 지금 다시 막았어요? 다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막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경에서 막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국회 경비대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총장님, 저희들로서는 지금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장님, 지금 대장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예. 그럼 푸세요, 얼른. 다 들어오게 하세요. 사무총장이 얘기합니다. 예. 국회 경비대는 국회를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 국회를 막기 위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푸세요. 예,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청하고. 예. 빨리 푸세요. 네. 역사가 심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푸세요. 네.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 김민기는 24년 12월 4일 00시 24분경 피고인 목현태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1분 3초 동안 통화하면서 국회 경비대의 국회 출입 차단 조치에 대하여 재차 항의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사무총장이 직접 국회 출입문을 개방하라고 요청하자 피고인 목현태가 국회 출입문을 개방하던가요?
한 번은 열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제가 나중에 사후적으로 보고받은 바로는 한 11시 15분에서 20분에서 한 35분에서 40분 뭐 요 정도. 예, 잠깐 국회의원이랑 국회 출입증 소지자에 대해서 출입을 허용했던 잠깐의 시간.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는 사무총장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다시 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제가 경정문을 통해 국회 본관 쪽으로 갔을 때 정영관 2층에 군인들이 있었고 헬기가 착륙했다고 하길래 본관 후면 쪽으로 가보니 본관 후면에도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인들에게 가서 안쪽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들여보내주지 않았고 이때 방송사에서 와서 저를 촬영했으며 다음날 그 장면이 JTBC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은 일단 본관 정영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본관 후면 쪽으로 갔었던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한 취지는 전체적으로 좀 상황을 파악하려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추가 증거 기록 순번 245번 17627쪽 수사보고서 참고인 이재환이 제출한 이메일 참고자료 첨부 중 4쪽 하단 및 5쪽 상단 사진 제시하겠습니다. 해당 사진은 JTBC에서 촬영하여 방영했던 국회 본관 후면 동영상 캡처 사진인데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예, 그렇게 경정문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 우선 정문 쪽을 이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마 크게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고 후면부로 갔더니 저렇게 무장을 한 표식도 없는 군인들이 앞을 막고 있었고요. 저기 화면에 잘 보이지 않는데 그 뒤에 군인들 뒤로 보이는 출입문에 저기 소위 그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보통 도난 방지로 하는 그 체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문을 이렇게 밖에서 걸어 잠가 놓은 상태였고, 그래서 제가 군인들한테 어디 소속인지 관등 성명을 물었고 제 신분을 밝히고 들여보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 장면이 국회 본관 후면 몇 층의 상황인가요? 이게 몇 층? 저게 통상 저희 기준에서 1층입니다. 1층. 그리고 예. 2층에 비품 창고가 있는 거고요. 2층에 바로 위에가 비품 창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층의 상황이고 이 1층의 상황을 당시 헬기를 통해 그 국회 내로 들어왔던 그 특전사 707 부대원 중에 본 것 같은데 본인들의 관등 성명을 얘기해 주던가요? 얘기 안 했고요. 다만 저분들의 이 군장이나 장비를 보고선 일반적인 군인들은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봤습니다. 이후 증인은 다시 국회 본관 정영관 2층을 통해 본관으로 들어가 국회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사무실 및 본회의장 등이 있는 본관 3층으로 갔나요? 예. 증인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나요? 우선은 당시에 제가 도착했을 때 의장님께서 00시경인가 00시 01분경에 국회의원들 전부 다 소집하는 그 기자회견을 유튜브 방송으로 송출하셨고 문자도 이제 발송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당시에 출근을 한 의장 비서관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2명은 1층의 종합상황실 CCTV 관제센터로 보내서 이제 모든 화면들을 보면서 모니터링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나머지 직원들한테는 그 로텐도 홀, 그러니까 소위 TV 많이 나오는 로텐도 홀에는 이미 국회의원들, 보좌관들이나 당직자들이나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많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의장님을 어쨌든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의장실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 쪽에다가 전부 다 집기를 끌어내서 바리케이트를 쌓으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은 135번 13739쪽 자필 그림 한 장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검찰 참고인 조사 시 정무수석실 직원들을 동원하여 본관 3층 복도에 집기를 쌓아놓은 상황을 그린 그림인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지금 그림을 보면은 그 집기를 쌓아놓은 곳으로 그 되어 있는 X 표시한 곳이 세 곳이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시겠어요? 우선은 로텐도홀 중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막혀 있는데 저 그림에 보시면 본회의장 출입문이 한 군데 저 좌측 밑에 또 있습니다. 저기는 통상 국회의장과 부의장 두 분만 다니는 출입문이고, 그래서 혹시나 군인들이 로텐도홀로 못 가더라도 저희 의장실 쪽으로나 아니면 저 출입문 바로 옆에 비상구 계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와서 본회의장에 난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검사님이 손으로 찍어주신 3군데에다가 집기를 쌓아서 군인들의 출입을 막아보고자 소위 바리케이트 식으로 집기를 쌓아 올렸습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245번 17627쪽 수사보고서 참관 이주환이 제출한 이메일 참고자료 첨부 중 13쪽 하단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제출한 자료 중 국회의장실 주변에 집기를 쌓아놓은 사진인데 당시 이와 같이 본관 3층 복도에 집기를 쌓아놓았다는 말인가요? 예, 제 지시에 의해서 우리 의장실 비서관들이 한 행위가 맞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질문해 보면은 이게 집기를 쌓아놓은 시각이 예. 그 증인이 국회 이제 로텐도울 쪽으로 와서 그때부터 언제까지 계속 이게 쌓아놓은 건가요? 아니면 초반에 쌓아놨다가 그만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쌓아놓는 상황인 건가요? 그 다음 날 비상계엄 해제가 되기 전까지는 치우지 않고 계속 쌓여 있던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쌓은 시간? 쌓은 시간이요. 쌓은 시간은 제가 들어온 다음에 아마 그 자정 00시에서 01시 뭐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당시 증인은 계엄군들이 국회의장실이나 본회의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우선은 저희는 여러 가지 상황상 제가 선후 관계는 그때 00시부터 01시 계엄 해제 의결 사이에 시간상에 조금의 혼란은 있는데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바같이 직원 둘을 비서관 둘을 CCTV를 볼 수 있는 중앙관측센터로 보냈습니다. 종합상황실로. 그 이유는 저희가 전체적인 상황을 빨리 파악해야겠다고 그런 의도였고요. 거기 가 있던 비서관들이 저한테 전화 등으로 계속 보고를 했던 것이 그 CCTV는 저희 국회 둔치 주차장이나 외곽이나 그다음에 내부 건물 내부 그다음에 국회 경내를 다 볼 수 있는 CCTV 설치돼 있는데 다수의 군인들이 보인다고 했고 그 와중에 그 12시 한 30분경 좀 넘었을 때인가 그 군인들이 아마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TV에서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그 본청 233호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을 유리창을 깨고선 그렇게 들어와서 거기 들어오면 바로 국회 본관의 2층입니다. 2층에서 거기서 한 몇십 미터만 바로 직진하면 바로 로텐도로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도 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회의장 의결을 방해할 목적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좀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렇게 지시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의장 경호대장 김성록의 증언에 의하면 제15차 국회 본회의가 개회하기 전에 국회의장 우원식은 본관 3층에 있던 집무실에서 5층에 있는 빈 사무실로 이동하여 잠시 피신해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국회의장 우원식이 피신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때 자정 00시 정도에 아마 그때는 방송국도 못 들어와 있던 상황이라 의장님 개인 유튜브 채널 우원식 TV로 국회의원들의 소집을 이제 호소하시는 기자회견을 했고 그러면서 의장님이 그때 의장 집무실 바로 옆에 있는 본관 3층에 301호 아마 국회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위치가 노출됐다고 판단을 해서 거기 있으면 혹시나 이제 계엄군이나 이렇게 해서 의장님을 체포하러 올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의장님을 5층에 있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농해수위 전문위원실로 피신을 시켰던 것으로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증인은 계엄군들이 본관 4층 방청석을 통해 본회의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방어과 직원에게 4층에 있는 2개 출입문도 막으라고 한 사실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과정에서 계엄군들이 실제로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왔나요? 실제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들어왔던 걸로 알고 계세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그 특수부대 그러니까 계엄군이 여러 군데를 막 난입했던 것들을 CCTV로 계속 보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아까 검사님 말씀하셨던 또 2층의 비품 창고 그쪽을 또 뚫고 들어오거나 이랬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당시에는 뭐 계엄군의 위치를 저희가 정확하게 다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이미 본청 건물 안에는 들어왔다라는 걸 저희가 인지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그 계엄군이 본회의장으로 오거나 아니면 의장님께 위해를 가하거나 국회의원들한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해 보면 예. 지금까지 이 사건 법정에서
소위 가해자라고 여겨지는 군인들 입장에서의 국회 본관 침입 과정과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증언을 했었는데 예. 의도나 마음. 예. 피해자 측인 증인의 입장에서 예. 당시 계엄군들이 그렇게 정문관 옆에 있는 창문을 깨고 들어온다든지 예. 후면 비품 창고를 개방하고 들어온다든지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라고 느끼셨어요? 국회를 침탈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유리창을 물리력으로 깨고 들어왔고요. 비품 창고도 물리력으로 막고 있던 우리 방호과 직원들을 몸으로 밀어내거나 아니면 어쨌든 간에 물리력을 완력을 행사해서 들어온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도 안에서 이제 마주치는 우리 방호과 직원들이 더 이상의 이동을 저지하려고 했을 때 완력을 사용해서 몸싸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뭐 여러 가지 뭐 보좌 직원들이나 사무처 직원들하고 충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사후적으로는 알게 됐지만 뭐 전기를 차단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들어와서 했던 행위는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는 적대적인 행위였습니다. 예. 군인들의 행위가 국회 내부의 질서를 유지시켜 준다든지 혹은 국회 내부의 직원들을 보호해 준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하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당시에 계엄군으로 들어왔던 군인들하고의 충돌 속에서 다친 사람들도 꽤 많이 나왔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상당한 뭐 공포심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계엄군의 역할이 들어와서 질서를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국회 본관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로 갔었나요? 우선은 계엄 해제가 의결이 됐기 때문에 계엄군들을 본청 주변에서 최대한 멀어지게 물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생각했지만 계속 두면은 시민들은 계속 몰려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안에 있는 사람들도 뭐 공포심도 있었지만 격양된 상태도 있었고, 또 군인들도 혹시 격양된 상태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더 발생하면 큰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선은 계엄 해제가 된 이후에 비서관들을 다 이끌고 나와서 본청 정현관, 그러니까 2층,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들이 다니시는 제일 큰 출입문, 출입현관에 있는 군인들한테 12월 4일 01시 01분부로 계엄 해제가 됐음을 알려드렸고, 그래서 물러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일단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249번 17650쪽 이메일을 통해 제출된 파일들이 저장된 CD 한 장에 저장된 241204 박영선 보좌 공보 비서관 01시 15분으로 시작하는 파일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형 애들 안 가. 회전을 해서 보면 좀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회전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딜 안 가? 빨리 빼라고 그래. 말씀하세요. 정도사입니다. 방금 전에 계엄령은 해제됐습니다. 여기 계신 것은 명백한 위법임을 지금 얘기하고 지금 여기 계신 상황 이후의 모든 것들은 여기 계신 구인 개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명백히 밝힙니다. 방금 전에 계엄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190명 재석의 190명 찬성으로 해제돼서 계엄령은 방금 전에 해제되었습니다. 더 이상 계엄 지휘관 잠깐 오세요. 잠깐만. 지휘관 이리 오세요. 지휘관. 자, 책임자 불러 책임자. 지휘관. 계엄령이 해제되었음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얼굴 가리냐? 무섭냐? 그리고 의장 비서관들은 지금부터 한 명 한 명 다 체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 지휘관 대장 아저씨 우회도를 보호해요. 죄송한데 시민 여러분은 잠깐만 물러서 주시고요. 바로 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3회에 걸쳐서 회사는 여기 있는데 보러 가면 전부 다 건조물 침입으로 현행범 체포한다. 지금이 현행범이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얼굴 다 벗기고 체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그들이 전부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지휘관님이 다 책임지셔야 돼요. 계엄령이 해제됐습니다. 법대로 대한민국 국회의 당시 부상한 조서 제1회 해산을 명령합니다. 조용하겠습니다. 여기 책임자가 누군가요? 통화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통화하고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안경 쓰시고 잠깐 이리 오세요. 이거 다 쳐주가세요. 아까 초반에 말했던 게 이제 증인이고 지금 말하는 건 황충현. 예, 저희 경호기획관입니다. 지휘관 이리 오세요. 지휘관 오십시오. 국회 사무처 경호기획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강서 1공수라고 했어요? 강서 1공수. 지휘관 이리 오세요. 선생님 저분이 지휘관 에서 오신 거 부대가 어딘지도 다 밝혀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속 있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지휘관 이리 오세요. 지휘관 오세요. 지휘관 오세요. 여기까지 볼까요? 그 증인이 제출한 영상 중 2024년 12월 4일 04시 15분경 촬영된 것이고 화면에 계엄군들, 그다음 증인 및 황충현 경호기획관이 등장하는데 위 영상 내용은 어떤 장면인가요? 계엄 해제 이후에 본청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 앞에 있었던 군인들한테 물러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장면입니다. 2024년 12월 4일 00시 48분에서 01시 18분경 사이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101명이 추가로 헬기 12대를 타고 국회 운동장에 들어와 3대씩 착륙하는 데 증인은 위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나요? 뭐 헬기가 내려오는 장면을 제가 목격한 장면인데 그 검사님 말씀하신 그 장면인지는 정확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668번 23801쪽 CD에 저장된 이지환 보좌관으로 시작해서 55로 끝나는 파일과 이지환으로 시작돼서 09로 끝나는 파일 한번 연속해서 재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단장이 일부만 차출했고 오늘 나오기 전에 핸드폰 일부만 냈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만 처벌받게 생겼어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다 확인했습니다 지금. 철수하십시오. 여보세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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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01시 20분경 및 01시 22분경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를 걸어 17초 및 8초 동안 통화를 하지만 녹음된 내용에는 증인이 계엄군들에게 항의하는 내용밖에 녹음되어 있지 않은데 당시 증인이 목현태에게 2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총장님께 어떤 이유로 전화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당시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앞에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 증인이 지금 정영관 앞쪽에 있는 계엄군들에게는 퇴청을 요구를 해서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어서 증인이 이제 국회 본관 후면 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거기 있는 계엄군들과 대치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당시에 그 국회 경비체대 을지를 보면은 국회 본관 후면에서
그 계엄군들이 가지 않고 있으니까 좀 지원 요청을 해달라고 국회 경비대에 요청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증인께서 혹시 그 당시에 민간인들로는 계엄군들을 대항하기 어려우니까 경비대원들을 요청하려고 전화드렸던 건 아니에요? 아, 그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예. 당시 증인은 당시 본관 후면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우선은 아까 검사님 보여주신 것 중에 JTBC 영상은 이제 들어왔을 때였고요. 그러고 나서 계엄 해제를 하고 나서도 다시 뒤로 가봤더니 그 군인들이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한테도 물러나라고. 이제 왜냐하면 또 후면 저희 입장에서는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러 갔는데 그분들은 앞에 계신 분들처럼 물러나지 않고 뒤로 계속 출입을 통제하고 막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때도 마찬가지로 국회 본관 후면 1층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까 JTBC 뉴스에 나왔던 그 바로 그 장소인가요? 예, 그 장소에 그 군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가봤더니 계속해서 예, 거기에 계속 있었다는 막고 거지요? 예. 예. 그 추가 증거 기록 순번 245번 172627쪽 수사보고서 참고인 이지환이 제출한 이메일 참고자료 첨부 중 6쪽 하단 사진만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예. 그 2024년 12월 4일 0시 25분경 112 신고 접수를 한 문자 메시지가 있는데 예. 증인은 무슨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던 것인가요? 그 순간적으로 군인들이 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2 신고를 하면 통상 제가 신고한 부분이 녹음 파일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신고 사실도 남을 거고 또 경찰들 지휘 계통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또 혹시나 알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일부러 112에 신고를 해서 112 지령센터에다가 신원 불상의 군인들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철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영등포 경찰서 그러니까 영등포서 여의도 지구대에서 위 112 신고를 접수하였는데 네. 이후 영등포소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증인에게 조지호 김봉식 증거기록 순번 96번 제4권 1106쪽 이하 12월 3일자 경비제대 근무일지 1119에서 1120쪽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공안시 26분경 이 내용을 한번 봐보시면 국회의장이 본관 후면 안내실 군인들 9점이 맡고 있어서 군인들 저지해달라는 요청 전파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증인이 당시 본관 후면에서 계엄군들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경호팀이 예. 국회 경비대에 출동 요청을 했던 건가요? 아까 증인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 사실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인이나 비서관 측에서는 연락을 국회 경비대에 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네, 적어도 저하고 그 주변에 있었던 비서관들한테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이런 요청을 했다면 아마 국회의장님 경호팀에서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신가요? 그것도 경호팀에서 했는지 여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경비대에서는 국회 본관 쪽으로 대원들을 보내왔나요? 보내지 않았습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249번 17650쪽 이메일을 통해 제출된 파일들이 저장된 CD 한 장에 저장된 241204 박영성 공보비서관으로 시작하는 공안시 27분으로 시작하는 파일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하셔가지고 회의 중에 국회 안에 있는 모든 하셔가지고 회의 중에 국회 안에 있는 모든 군인들 가라고 말씀하셔서 가라고 하시는데 왜 안 가시는 거예요? 네, 철수 확인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동해 주세요. 이동해 주십시오. 근데 혹시 실탄이가 좀 있었나요? 실탄 다 갖고. 네. 미안한데 아까 여기 맨 앞에 말씀하신 분은 제가 오늘 고소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고소할 거예요. 네,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네. 열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열수 있어요? 아니, 아니면 되죠. 증인이 제출한 영상 중 2024년 12월 4일 공안시 27분 촬영된 것이고 화면에 계엄군, 증인 등이 등장하는데 위 영상은 어떤 내용의 장면인가요? 네, 그 112 신고 이후에 얼만큼 시간이 흐른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군인들이 또 이동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그 신고를 하기 전 시각부터 예. 이렇게 이동을 할 때까지 네. 아까 정형관 앞쪽의 군인들은 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동을 했는데 네. 후면에서는 어느 정도 대치를 하다가 이렇게 군인들이 이동을 한 거예요? 제 기억에 따르면 한 15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10분 15분. 알겠습니다. 예. 이후 경호기획관 황충현이 국회 5.7문을 개문하여 계엄군들을 밖으로 내보낸 사실이 있나요? 예. 국회 경비대 정성채 당직 제대장과 오신택 경비계장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국회 5.7문은 국회 경비대가 비밀번호 자물쇠로 잠궈 놓았고 그 비밀번호는 국회 경비대만 안다고 하는데 위 자물쇠는 누가 어떻게 열고 개문한 것인지 혹시 증인은 알고 있나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시 국회 안쪽 상황이 전시 사변 이해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에도 2024년 12월 4일 01시 45분경까지 기동대와 국회 경비대가 국회 외곽 출입문을 차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에 있었던 행위에 연속된 행위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국회 밖으로 나갔던 계엄군들이 다시 국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을 전해 들은 사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뭐 당시에 저희가 그 01시 01분에 계엄 해제를 하셨지만 의장님께서 저희가 산회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에 다시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이 해제됐다는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확인되기 전까지는 우선 본회의를 산회하지 말자 이렇게 의장님께서 저희하고 상의를 또 하시고 들어갔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도 의장님께서 단상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그날 12월 4일 05시 53분인가에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랑 직접 통화를 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제가 됐다는 얘기를 그때야 들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희는 이게 계엄이 우선 국회에 권하는 행사가 된 건데 했지만 실제로 계엄이 해제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CCTV 중앙관제실, 종합 상황실에 가 있었던 저희 비서관 둘이 CCTV를 보면서 저한테 계속 알려주고 했었는데 군인들이 어쨌든 간에 경내와 그 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담장박,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 한강 둔치 쪽에 그런 곳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형태가 보였고, 그래서 만약에 군인들이 다른 생각이 없다면 어쨌든 간에 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를 됐고 그다음에 이 상황이 종료됐다면 가야 하는데 가지 않고 국회 인근에 계속 있었던 것이 저희 그 CCTV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다시 국회 안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였나요? 증인 혹시 알고 있나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로는 우리 아까 화면에 나왔던 우리 황충현 경호기획관과 우리 방호과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군인들을 이렇게 오문이나 친문으로 전개해서 이렇게 나가게 한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담벼락을 넘어서 몰래 들어온 군인들도 있었고 근데 또 나갈 때도 다시 담벼락을 넘어서 나가기도 했었다고 나중에 들었고 좀 이런 것들이 아마 봤을 때 저희는 군인들이 다시 뭔가 국회로 진입할 수도 있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충현 경호기획관이 국회 5문과 7문을 개문까지 한 상황에서 네. 정상적으로 계엄군들이 나가도 되는데 네. 굳이 월담까지 해서 나간 다음에 네. 풀숲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맞습니다. 지금 대기를 하는 장면을 CCTV로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다시 들어와서 또다시 비상계엄이 선포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비상계엄 선포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군인들에 의한 어떤 다시 위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알겠습니다. 계엄군들은 국회 밖으로 나간 후 2024년 12월 4일 03시경 이후에야 철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증인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간상으로 따지면 그때 당시에 해제 의결을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국무회의가 04시 30분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개통상의 군인들에게 철수 명령이 그 시간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668번 23801쪽 CD에 저장된 이지원으로 시작돼서 30으로 끝나는 파일 재생해 보겠습니다. 예, 보좌관님. 수경님. 네네. 국회 경비대장 아니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오늘 하신 조치는 국회 경비대장으로 하실 수 있는 행동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오늘 날 박는 대로 네네. 국회 경비대 사무실하고 모두 다 퇴거시킬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늘 총장님의 잘못 때문이라도 네. 오늘 앞으로 경찰관들하고 우리 경호대를 제외하고는 국회 출입을 금지시킬 겁니다. 한동안. 그리고 저희가 경찰청장님한테도 공식적으로 항의할 거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아이고, 보좌관님.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는 하여튼 그리고 저희는 경비대장도 교체 요구할 거예요. 예. 보좌관님 뭐. 예. 저희들이 뭐. 알겠습니다. 네네. 예, 죄송합니다. 네. 저도 끊겠습니다. 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04시 15분경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를 걸어 59초 동안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목현태에게 국회 출입 차단 조치에 항의하고 앞으로 국회에서 국회 경비대 사무실을 퇴거 조치할 예정이며 국회 경비대원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국회 경비대장에 대한 교체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04시 15분경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아마 뭐 지금 목소리 들으니까 화가 좀 나 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실제로 들어와서 본 상황에서 경비대의 행위로 인해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계엄해제 의결에도 방해를 받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뭐 군인들을 퇴거하는 조치나 이런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지 못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아마 저 당시에는 이게 저희가 뭐 전체적인 상황을 다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긴 했지만 아무래도 총장님께 좀 화가 났던 부분이 있어서 전화를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실제로 근데 저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조치들은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동안 피고인 조지호 경찰청장, 피고인 김봉식 서울청장, 피고인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이 특별히 국회를 보호해 준다거나 국회 안 질서를 유지시켜 준다거나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들의 신변을 지켜준 사례가 있었나요? 그 12월 3일하고 4일 밤 사이에요. 네. 제가 보기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및 비서관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상태인데 증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서 좀 엄벌을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주신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반대 신문 순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먼저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준비되시면 황 변호사님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목현태 변호인 황재원 변호사입니다. 예. 먼저 그 일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만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예, 추가 증거 기록 순번 668번 23801쪽 CD 중 그 통화 내역 19번으로 끝나는 내역을 한 번 더 재생하겠습니다. 예, 보좌관님. 저기 도착하셨습니까? 예, 여기 그 수소충전소 옆에 우리 경비대 앞에 있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 예. 제가 우리 예. 그 계장한테 예. 보좌관님 저기 찾아서 문을 열어드려야겠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그 여기 문 앞에 있거든요, 지금. 문 앞에 그러면 예. 저기 우리 지원이 물으면 제가 이지원입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제가 예.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예. 증인은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목현태는 2024년 12월 4일 00시 3분 19초경 증인에게 경정문 앞에서 제가 이지환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이야기했지요. 예. 예. 2025 고합 5일
조지호, 김봉식, 유준승 목현태 추가 증거 기록 순번 134번 이주환 진술조서 1377쪽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제가 위 인파를 비집고 회전문 앞까지 가서 의장실 이주환 비서관입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회전문 안에 국회 경비대로 보이는 대원 3, 4명이 있었는데 저를 보고 저 사람 열어줘 라고 해서 안쪽에서 버튼을 눌러 회전문이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제 기억으로는 회전문 안쪽에서 누군가가 회전문을 돌아갈 수 있게 버튼을 누르는 등 조치를 취해 주어서 제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지요. 예. 다음 3번 하겠습니다. 결국 증인은 국회로 출입하는 데 있어서 피고인 목현태의 도움으로 국회에 출입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4번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이 경정문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진행된 국회 본관까지 어떻게 이동했고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도보로 이동을 했고요, 당연히. 예. 걸어서 간 시간은 뭐 한 5, 6분 뭐 이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네. 5번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경정문으로 들어온 후 곧바로 국회 본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네. 아니, 혹시 군인들이나 경찰들로 인해서 그 이동에 방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경내로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668번 23801쪽 CD 중 목현태 파일의 50, 40, 36으로 끝나는 3개의 파일을 연속해서 재생하겠습니다. 회장님. 거기에 예. 그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 그쪽으로 경력도 못 들어오고 사람도 못 들어온다는데 예. 얼른 한번 보고 예. 안 되면 비서실장님하고 다 총장님하고 예. 사문으로 모셔야 되겠다. 사문으로. 사문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예, 대장님 지금 사문 앞에 있습니다. 사문 도저히 통행이 안 돼요. 사문은 안 되고 사문. 예. 사문은 지금 사람은 없습니다. 사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겠어요? 경력? 경력에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대장님 여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일제장이 책임지고 아까 김상수 위원님하고 다 들려 보내드려. 알겠습니다. 오라 그러고 그다음에 경력은 몇 기고입니까 일로? 경력을 일단 2개 기동대가 그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사문으로 가라 할 테니까. 예, 사문으로 오십시오. 사문으로 보낼게. 예, 알겠습니다. 이제대요. 대장님 여기 막혀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네요. 어디가 막혔다고? 경력들이 못 들어오게 하네. 경력이? 자기네는 못 들어가게 한다고? 누굴 못 들어오게 한다고? 이제 인사과장도 일로 왔는데 못 들어오고, 예, 뭐 실장님하고 수석님 다 이쪽으로 오시라 그랬는데 지금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 그럼 우리가 못 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장하고 이야기해서 들어오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려. 예, 대장님. 피고인 목현태와 김준욱은 기조실장, 사무차장, 전문수석위원 김상수 등을 출입시키고자 하였지만 국회 담장 외곽을 둘러싸고 있던 경비단의 출입 통제로 인하여 출입을 시키지 못하였는데 증인은 혹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7번 질문하겠습니다. 국회 경비대 행정과 정기하 확인서 증 1호증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증인은 국회 경비대 행정과 정기하가 국회의원 백승아, 국회의원 이춘석, 국회의원 박수현, 국회의원 안규백, 국회의원 박범계 등 국회의원들을 신분 확인 후 출입 조치시킨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예, 특히 국회의원 백승아 의원께서는 계엄 해제 표결까지 하였는데 혹시 계엄 해제 표결하신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해당 의원님이 표결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최 변호사님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 좀 하겠습니다. 예, 제시면 예, 자리 바꾸시고요. 이지현 비서관님. 예. 네, 지금은 정인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예. 네. 일에 관한 건 좀 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국회의장 정무조정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정무조정 비서관이 의안 결의 그러니까 의안 담당 업무는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예. 2024년 12월 4일 01신경 이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됐는데 정인이 여기에 관여한 적은 없죠. 예, 업무는 의원과가 하지만요. 네. 제 업무 중에 하나가 네. 여야 교섭단체들이나 정당 간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네. 의안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 발의를 했는데 네. 당시에 거기에 관련된 관계자들하고 그러니까 원내 행정실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하고는 또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의안 상정하는데 정인이 하는 업무가 필수적인 것인 거란 건가요? 평상시 업무 행태로 보면 네. 뭐 필수적인 것이야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의안 상정하는 업무가 본인이 제 권한에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날은 아니지만 정인이 민주당 쪽하고는 무슨 의사소통을 했던 것 같은데 평상시에 제 업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날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의안 결의 업무는 평생 담당하고 있지 않다는 거고 정무조정 비서관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12월 4일 이제 01시 공경경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그럼 정의는 어떤 업무를 담당한 게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의안 상정하고 관련해서. 예, 의안 상정과 관련돼서 권한은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는 것이지만 아니 의사국에서 상정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인이 관여한 적이 있냐 그걸 여쭤보는 저희가 대책회의를 할 때 협의도 하고 했죠. 그러면 대책회의의 협의라는 건 어떤 거죠? 당시에 어떤 형태로 의안을 형성할 건지에 대해서 민주당에 문의가 있었고 당시에 의장님 이하 중요한 참모들 사무총장님, 정무수석님, 그다음에 수석님들, 그다음에 저도 계속 왔다 갔다 했었고 우리 의사국장 등에 해서 당시에 절차가 통고 자체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풀어 나갈 건지 통고 절차가 없었는데 어떻게 계엄 해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민주당 쪽하고 이제 하는 과정인 것이지 의안과하고 소통하신 건 아닌 거죠, 정인이? 의안과 그때 의사국장하고 소통을 했으니까 의사국장 산하에 의사과와 의안과가 있기 때문에 통괄해서 소통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에서 신문상에 좀 하나만 더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01시경에 이제 의안 상정이 되었잖아요. 01시경에 의안 상정이 된 게 처음인 거죠. 혹시 이게 12시에 됐다가 미뤄진 건 아닌 거죠. 예를 든다면. 그날에 원래 여야 간의 원내대표와 의장님과의 합의 사항은 12월 4일 2시로 본회의가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14시에. 근데 그때 비상계엄으로 비상한 어떤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치셔서 01시 30분으로 한 번, 그다음에 계엄군이 들어와서 상황이 더 급박해진 다음에는 한 번 더 협의를 각각 유선으로 하셔서 01시로 개의 시간을 바꾼 사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정인의 업무가 아니어서 모를지도 모르는데 좀 물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국회의장이 사무총장을 통하여 국회 공무원 소집 통보를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소집 통보를 한 것인지 정인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자로 아마 긴급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고 아마 비상 연락망을 돌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 소관 업무가 아니시라고 했는데 제 소관 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소집 통보 대상과 인원은 혹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십니까? 그때 전체 사무처 직원에 저희가 사후적으로 봤을 때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응소률이 한 50%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50%가 좀 안 됐나 하여튼 그 정도로 기억합니다. 2029합 50일 243평합 조지호 김봉식 윤석영 목현태 추가 점거 순번 이지환 진술조서 제4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쪽을 보면 정인이 여기 이제 검찰에서 조사받았을 때는 형광펜 친분입니다. 의사국 직원들이 국회 안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의안 결의를 원활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신 적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다랑을 묶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정인이 말씀하셨을 때 01시 30분경에 그 회의가 개최 예정이 되었다가 이제 01시경으로 당겨졌고 실제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2024년 12월 4일 날 01시경에 상정돼서 바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럼 의안 결의가 뭐 원활하게 안 된 게 뭐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 시간대에 상정이 됐잖아요. 예, 매우 어렵게 된 거고요. 당시에 의사과장도 들어올 수가 없었고 평상시에 이 국회 시스템상 저희가 전자투표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안을 상정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각의 저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준비된 사람들이 각각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의안도 제대로 이렇게 전자 시스템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의안과 직원들이 USB에 담아서 막 뛰어내려오고 이런 등의 평상시하고는 다른 형태의 업무 방식으로 일을 긴급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건 의안과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항상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송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제대로 출입 못한 방송국 직원들이 못 들어옴으로써 우원식 의장이 갖고 있는 개인 유튜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 구동을 의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구동하는 것도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외주 직원들이 갑자기 동원된다던가 이런 형태로 비정상적으로 업무를 긴급하게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와 다르게 시간이 바뀌어서 의결이 정상적으로 된 거냐라는 변호사님의 질문에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저희 업무를 전혀 심대하게 침해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인의 생각을 그러면 적어도 의결이 미뤄지거나 회의를 개최 못한 건 아니죠. 그건 맞나요? 예, 결과적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직원들이 이제 출근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정의는 그 출근을 못한 직원들이 밖에서 못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집이 멀어서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건지 정의는 일일이 확인해 본 건 아니잖아요. 혼재되어 있지만 상당한 부분 밖에서 못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못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정리를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인이 거기에 혼재되어 있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예,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못 들어온 사람이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인이 3회 가능은 생략하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정인이 이제 조서를 받았을 때 보면 23시 8분경 정인이 목현택에 전화를 해서
국회 진입을 지금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서로 통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23시 08분경에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출입이 허용되던 시간이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하고 제가 네. 나중에 들은 걸 기억하고는 시간대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3시 08분경은 아니라는 취지신가요? 예, 제 기억으로는 23시 한 뭐 15분에서 30분 뭐 이렇게 한 번 열렸던 시간대는 뭐 그랬던데 뭐 제 기억이 좀 불분명할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제가 이미 그 출발하면서 여러 루트로 들었을 때는 출입이 통제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루트로 들은 상태였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가더라도 23시 07분경부터는 출입 허용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변호사님께 여쭤보니 08분에 통화를 했는데 07분에 열린 사실을 바로 1분 상관인데 바로 직후에 알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 가나다라는 생략을 좀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반대 신문사과도 저기 주신문학과도 관련돼 있어서 그걸 다시 한번 좀 언급하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신문 이제 41항 관련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철문 지나서 회전문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한 것인지라는 검사님의 이제 주신문에 대해서 정의는 본인이 출입증을 찍었는지는 뭐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은 맞죠. 조금 예. 전에. 그리고 뭐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39번 질문에는 정인이 스스로 경정문 밖에서 출입문을 찍고 스스로 들어왔다고 하는 송민주가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결국은 정인은 본인이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건 맞는 거죠. 예, 제가 아니라고 네. 한 취지는 제가 스스로 들어온 건 명확히 아니다라는 취지고요. 하지만 제 행위에 단계적으로 봤을 때 네. 철문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회전문을 어떻게 통과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출입을 통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어줘서 들어갔다라는 차원에서 송민주 씨가 말한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취지와 다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 해서 사회라 마항도 좀 라마 한 가지 생략하고요. 반은 약간 좀 변형을 해서 좀 묻겠습니다. 정인 혹시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혹시 의장님을 수행해서 본회의장에 들어간 사실은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갔는가요? 제가 시간은 기억 안 나는데 00시부터 01시 사이입니다. 그 언저리 언젠가입니다. 00시부터 01시 예. 어느 광범위한데 그걸 조금 지금 보면은 주로 이제 뭐 밖에서 바리케이터 짓기 뭐 쌓아놓도록 했다 이런 그러면 조금 시간 아니요 잠깐만요. 예. 제가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나중에는 이제 밖에 나가서 군인들 뭐 퇴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국회 안에서 의장실 그런 행적이 전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간의 그러니까 바리케이터 있고 또 바깥에 나가서 군인들 뭐 퇴거 요청도 하고 112 신고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의장님 수행해서 본회의장 같은 건 그럼 의장님이 본회의 개의를 위해서 들어갔을 때 따라 들어가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제가 그거는 사진이 있거든요. 아주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보통 비서관들은 단상에 오르지 않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범위를 레인지를 줄여서 말씀드리면 네. 233호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이거는 저희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평상시랑 다른 상황이어서 제가 본회의장으로 보통 저희가 들어가진 않지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단상까지 올라가서 의장님과 사무총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렸고요. 그때 워낙 이례적인 상황이라 그 사진을 누가 찍어서 준 게 있습니다. 예, 단상에 올랐던 것이. 그럼 그게 뭐 이제 의장님이 결의할 정도까지 그다음에 이제 나오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단상에 올라서 그렇게 긴급한 상황을 보고 드린 것은 본회의 계엄 해제 전이죠,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의장님은 언제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5층에 피신에 계시다가 아마 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였다 싶어서 12시 한 40분 이후에 들어오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네. 그럼 그때 정인도 따라가신 건가요? 네네네. 그럼 어느 정도 방금 사람이 모였다라는 얘기는 의결 정족수가 채워졌다는 의미겠네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신문 43, 44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검사님 물어봤던 거 다시 좀 확인하기 차원에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제 43, 44는 이제 그 수방사 군인들 관련해서 뭐 헬기 이런 얘기입니다. 그 43에 물었을 때는 이제 송민주 그 국회 경비대 경북계장이 이제 모견태 국회 경비대장하고 통화하는 내용인데 보면은 이재한 비서관님으로부터 수방사로 추정되는 헬기에서 군인들의 레펠 타고 내려 본관으로 진입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정의는 조금 전에 거기에 관해서 송민주 그러니까 이름은 모르지만 그 당시 경찰관하고 그 군인들 얘기를 나눈 것은 맞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다양한 네트워크나 또 여러 비서관들로부터 군 쪽과 얘기한 게 본인한테 집중 보고되고 있었다. 근데 그 중에는 수방사에서 헬기가 떠서 뭐 국회로 출동한다 등의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정언하신 거는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 송민주 이분이 이제 정인과 통화를 나눈 후에 바로 저기 목현태 대장으로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가 예컨대 뭐 수방사로 추정된 헬기를 자기가 얘기했다면 그 당시에 굳이 이거를 정인으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뭐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걸 보면 정인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제가 본청에 그러니까 그 들어와서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송민주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그리고 적어도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랑 송민주 씨랑 통화를 했다고 하셨는데 아니요 통화는 예. 송민주와 목현태 그럼 거기에 통화를 할 때 그분이 보고를 하거든요. 네. 방금 저기 정인을 지칭하면서 국회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요. 아까 전에. 근데 제가 군인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경찰관은 맞으신데 그분이 송민주 씨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송민주 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름만 알고 그 다음에 송민주 씨 그렇다라고 하면 송민주 씨랑 따로 무슨 얘기를 나눈 것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 당시 어떤 경찰관하고 군인 얘기는 나눈 게 맞다. 예. 근데 그 송민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항으로 가겠습니다. 정의는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허용할 때 국회의원 110명 이상이 국회로 들어간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넘어서 국회의원 85명이 국회로 들어간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좀 생략하고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근한 국회 사무처 직원이 539명이고 월담하여 들어온 직원이 142명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예,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보면 대다수의 국회 사무처 직원은 경찰이 출입을 허용할 때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 맞는 거죠? 397명의 맞죠? 출입을 통해서 그 시간대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인이 검찰에서 조사 받으시면서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월담 장소를 공유하면서 월담을 많이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정인도 혹시 뭐 이 당시에 이런 걸 카톡이나 이런 걸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사후에 누구로부터 들은 건가요? 뭐 워낙 경황이 없었는데 당시에 들어와 보니 저는 우선은 목현태 총경님하고 통화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보니 뭐 여기는 아직 경찰이 없으니까 좀 담을 넘을만 하다. 이런 뭐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낫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아마 뭐 보좌 직원들이나 이렇게 막 나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러면 그 월담 장소로 많이 공유된 곳이 어디인지 그 당시에 들은 게 있나요? 아니 뭐 그것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간에는 국회 출입증이 없는 사람은 원래 국회에 출입을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 2024년 12월 3일 자정까지 그러니까 24시경까지 국회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는 5개 기동대 1개 제대 한 320명 정도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뭐 제가 숫자까지는 모르고 하여튼 뭐 그렇게 정도 배치됐다는 거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경찰 국회에서도 그 이제 군인들 뭐 태그하라 그러고 또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 나가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도 나중에 그 국회에 이렇게 뭐 둔치나 이렇게 있던 군인들을 태그시키고 유도했다는 걸
증언 혹시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처음 듣는 부분은 얘기입니까?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주신문 구승희 검사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반대신문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식 피고인의 변호인이 한 반대신문 관련해서 반대신문 3-다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정성채라고 국회 경비대 당시 당직 제대장이 증언을 최근에 해서 어떤 진술을 했냐면 서울청으로부터 중간에 국회를 잠시 열어라라고 지시받은 게 23시 07분부터 23시 37분경까지는 맞는데 실제로 그 지시를 듣고 본인이 그 내용이 정말로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국회를 중간에 열었던 시각이 23시 14분이고 국회 출입증 소지자에 대해서 허용해 준 시각은 23시 24분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보면은 실제로 서울청에서 무전을 내린 시각과 현실로 국회 앞에서 개문한 시각은 약간 달라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아까 개문했던 시각이 23시 15분, 14분 이 언저리로 기억합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건가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좀 열리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저희는 그렇게 지금까지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목현태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질문한 그 반대신문 7항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제주신문 해볼게요. 백승아 의원이 언제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는지, 국회는 언제 출입하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사실은 어떻게 아세요? 그 190명 명단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그분이 언제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그 외에 그 이춘석 의원, 박수현 의원, 안규백 의원, 박범계 의원 이분들은 국회 표결에 참여를 못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늦게 들어오거나 뭐 그런 경위가 있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몇몇 의원님들은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나중에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뭐 법사위에 있는 의원님들은 일본 출장이 있었고 이런 분들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분들은 아는데 나머지 뭐 불참하신 분들의 개인적인 이유들은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방금 제가 여쭤본 그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재반대 신문 하실 거 있어요? 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최종훈 변호사님. 예, 아까 전에 이제 신문 지금 다시 한 거 관련해서 이제 그 정성채 그분이 뭐 이제 23시 07분이 아니라 10몇 분 정도 이제 닫았다고 하는 거 관련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혹시 그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뭐 정성채 그분은 이제 늦게 출입을 시켜줬다 이런 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열었다가 그 이제 문들을 열었다가 다시 이제 폐문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폐문이 자정경 그러니까 24시경에 폐문이 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제가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뭐 물어보실 거 있어요? 예, 쌍방 뭐 더 물어보실 거 있어요? 예, 아이고 저 나오셔갖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저 15분 가까이 기다리시게 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서 재판부에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이따 오후에는 저희 예정된 대로 저 김상수 씨, 남상열 씨 증인 신문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